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벤자민의 공식 포착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LNC 바이오 유무상증자 공시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핵심적인 내용을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유무상증자 공시가 나왔다라고 했을 때 주가가 어떨 때는 상승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하락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합으로 끝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유무상증자 공시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제일 처음 보는 것은 유상증자를 통해서 주식수가 얼마나 늘어나느냐. 늘어나는 주식수. 이것을 시장에서는 가장 많이 봅니다. 왜 이걸 보느냐? 첫 번째로 늘어나는 주식수만큼 주주가치 희석 효과가 생깁니다. 다시 말하면은 회사가 벌어들이는 이익이 있는데 이걸 주식수로 나누면, 발행된 주식수로 나누게 되면은 이게 바로 EPS잖아요. 주당 이익입니다. 우리가 회사 전체를 사는 게 아니라 회사의 부분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단위는 주식입니다. 그러면 한 주당 이 회사가 얼마 벌어들이느냐,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겠죠. 그런데 주식을 더 늘려요. 그러면은 이익이 같다라고 하면은 늘어나는 주식수만큼 이익은 줄어들게 되죠. 이것 때문에 시장에서는 유상증자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은 주가가 더 세게 반응합니다. 이 삼자 배정하고 무엇이 다르냐? 주식수가 늘어나는 건 다른 건 없어요. 하지만은 유상증자를 통해서 늘어나는 주식수가 일반적으로 삼자 배정으로 발행했을 때보다 빨리 시장에 튀어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삼자 배정 유상증자하게 되면은 1년간 보호 예수가 있거든요. 못 팝니다. 그런데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은 오늘 공시 나오고 신규 상장하는 이 주식이 언제 상장이 되느냐? 11월 3일입니다. 그래서 8월, 9월, 10월 약 3개월 만에 신주가 상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시장의 주가와 차이에 따라서 매도 압력이 또 생길 수도 있고요. 이것 때문에 시장에서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더 안 좋아하는 건데, 유무상증자를 했을 때는 좀 얘기가 달라져요. 유상증자에다가 무상증자를 같이 하는 겁니다. 무상증자 공시만 나왔는데 만약에 1대1 무상증자 공시가 나왔다. 이거 주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거 상승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상증자는 실제로 기업 가치에 변화를 주는 게 아닙니다. 무상으로 한 주를 준다라고 하면은요, 내 주식 가격은 반으로 줄어들게 돼요. 그리고 그 변하는 날이 언제냐? 무상증자 권리락일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유무상증자 공시가 나왔는데 주가가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케이스가 있으면은 우선은 제일 처음으로 유상증자로 새롭게 발행되는 주식수가 몇 퍼센트 정도 늘어나는지 이걸 봐야 되는데, LNC 바이오는 한 10% 정도 늘어나죠. 그리고 무상증자를 통해서 한 주당 몇 주를 더 주는지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 한 주당 한 주를 더 추가로 주게 됩니다. 무상으로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무상으로 주는 주식수가 한 주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한 3주 아니면 5주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면 시장이 조금 세게 반응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유무상증자 공시가 나왔다라고 했을 때 주가가 떨어지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되는 부분이지만은 늘어나는 주식수 비중만큼 최소 하락한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런데 만약에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생긴다라고 했을 때는 무상증자 비율을 봐야 돼요. 그런데 왜 회사가 유상증자 따로 하고 무상증자 따로 하면 되지, 이걸 왜 합쳐가지고 유무상증자를 하느냐?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유상증자 신주 청약하는 사람이 무상증자에 자동으로 참여하게 돼요. 그러면서 유상증자의 청약률을 높이게 되는 거죠. 이 청약률 높이려고 무상증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 벤자민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 무상증자 같이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메리트 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 벤자민 같은 경우는 유무상증자 공시 나오면은요, 매매하는 관점으로 먼저 처음에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자금 사용 목적이 괜찮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긍정의 포인트를 갖고 청약에 참여하는 경우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약간의 의혹이 있죠. 오늘 유안타 증권에서 리포트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궁금증을 좀 해소시켜줘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시설자금이에요. 이 시설자금이 기존에 짓고 있던 공장에 추가적으로 돈이 더 들어가게 되는 건데, 기존에 자체 자금으로 하고 있다가 여기 플러스 알파가 또 생겼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를 알고 싶은 거예요. 세부적인 이유.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걸 여러분들께 말씀드린다라고 하면은, 자금 조달 목적이 유상증자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늘어나는 주식수도 중요하지만은 이 회사가 만약에 채무 상환 자금으로 다 쓰겠대요.
그러면은 주가가 엄청나게 빠질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은 자금을 사용하는 목적 자체가 굉장히 모호하다. 이렇게 시장이 받아들이면요. 청약률도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상증자를 하게 되는 이 명분, 이게 정확하게 시장의 메시지로 던져져 줘야 된다. 그리고 시장이 납득을 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시설 자금의 대부분 자금이 쓰인다라는 거,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일정 부분 긍정에 대한 포인트는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좀 세부적으로 보려면은요. 증권신고서를 봐야 돼요. 증권신고서를 봐야 되는데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내용을 회사가 쓰기는 하는데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 그리고 명분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길고 장황하게 늘려서 쓰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이 이 내용들을 잘 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다 확인하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번 LNC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인수인의 의견을 좀 여러분들께서 간략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인수인이라는 것은 LNC 바이오의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대표 주관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잔액 인수 방식이니까 이렇게 인수인의 의견이 나오지 않았겠어요? 왜냐하면 청약률이 저조해서 50%밖에 청약을 안 했다라고 하면은 이럴 때는 나머지 50% 물량 증권사, 이 지금 유진증권이거든요. 여기서 다 인수를 해야 돼요. 인수해가지고 시장에 다시 내다 팔아야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오버행 이슈 나와버리게 되고요. 그래서 이 잔액 인수 방식이니까 인수인의 의견이 있는 거고 여기에서 함축적인 부분으로 좀 저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설 자금이 대부분 쓰이기는 하는데 여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동사는 신규 생산 시설의 부지 취득 및 설계비와 기존 공장의 생산 라인 증설을 자체 자금으로 집행해 왔으나 시설 투자 소요 규모가 2026년 1분기 말 연결 기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438억 원을 크게 상회합니다. 지금 너무 이쪽에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됐다. 그리고 시설 투자는 준공 이후 인허가를 거쳐 양산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소요가 되어 자금의 유출과 회수 간 시차가 크다. 돈을 투입하면 회수할 때까지 시차가 큰데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을 너무 많이 써버리게 되면 회사가 위험해진다. 이런 메시지죠. 그래서 조달 시점부터 이자가 발생하고 정해진 시점에 원금을 상환해야 하는 차입, 이거 말고 대출 말고 아니면 채권 발행도 제외하고 상환 의무가 없는 자기 자본 조달 방식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해서 유진증권은 잔액 인수 방식으로 수수료를 가져가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리스크 요인도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자금 조달 필요성을 인수인에 대한 의견으로 저희가 봤을 때 이 내용이 함축적으로 자금 조달 사용 목적, 이 부분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최대 주주는 50%밖에 참여를 안 한대요.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 내용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앞으로 저희가 봐야 되는 게 유상증자와 무상증자의 주요 일정들이죠. 그래서 주요 일정을 보면은 이제 공시가 나왔습니다. 증권 신고서까지 제출을 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1차 발행가 확정인데 이 부분은 아직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증권 신고서를 이제 수리를 안 하고 반려를 했을 때는 정정된 보고서를 또 제출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일정이 밀리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런데 이번 공시 1차 발행가 산정 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굉장히 타이트하게 스케줄을 짜는 것을 보면은 좀 굉장히 좀 과감한 선택 아닌가, 이 틀릴 것을 예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될 거라고 예상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리고 9월 3일이 유상증자 권리락일이에요. 9월 3일이 권리락일이라고 하면은 이 9월 3일 이전 영업일까지 주식을 보유한 사람들이 유상증자 신주 청약에 참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무상증자 권리도 자동으로 받게 됩니다. 그런데 저 벤자민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 권리락일 이때 이전에 1차로 수익 실현의 기회를 좀 보고 있는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다음 영상에서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일정 관련해서만 제가 말씀드려도요,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고요. 이것을 하나하나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봐야 됩니다. 제가 항상 이 발행가 산정을 미리 제가 엑셀로 계산을 해보거든요. 그리고 예측을 합니다. 이 예측한 가격을 바탕으로 권리락일 이전에 주식을 매도할지 아니면 그 이전에라도 또 매도를 하게 될지, 이 부분은 기술적인 지표와 시장 상황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일정 관련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채널이 있습니다. 네이버에 직접 여러분들께서 검색하시면 벤자민의 공식 포착이라고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벤자민의 공식 포착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를 구독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께서 제가 오늘 공시 올라온 걸 가지고 구독자분들에게 좀 언급을 드린 게 있거든요. 앞으로 이 종목은 진입을 할 예정입니다. 계획을 갖고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목표를 정해두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바탕으로 이벤트 매매를 진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구독을 원하시는 분들은 네이버에 벤자민의 공식 포착이라고 검색하시고 제 메인 화면 들어오셔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금액이 나올 겁니다. 제가 올려드리는 이 컨텐츠 무료 컨텐츠 아닙니다. 양질의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제가 실질적인 매수와 매도에 대한 의견을 드리거든요. 직접적으로 수익 추구가 목적인 방이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하고요. 비용은 월에 5만 원입니다. 이 5만 원은 여러분들께서 네이버에 직접 결제를 하시게 되면 됩니다. 신뢰도 있는 플랫폼이죠.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들어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운영해오고 있는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구독을 하시게 되면은 실질적인 매수와 매도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릴 거고, 유튜브 영상에서는 투자에 대한 팁 그리고 주요 일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앞으로 저 벤자민과 함께 정보 공유 잘 하시고요. 좋은 투자 수익 기회도 잘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벤자민이었습니다.